대중문화 현상으로 우리 사회를 진단한다. 문화코드 94.5. 네, 매주 화요일에는 뉴스 안에 담긴 다양한 대중문화의 코드를 읽어보는 시간 갖고 있죠. 문화코드 94.5. 오늘도 정덕현 문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정 선생님. 전화를 지금 전화 연결이 문제가 있어서 끊고 다시 걸겠습니다. 자, 이 지난 주말에 말이죠. 비도 오고 해서 저는 오랜만에 영화관을 찾았습니다. 그런데 요즘 극장가에 재개봉을 한 영화가 많더라고요. 오늘은 그 이야기 나눠봅니다. 정 선생님 나와 계세요? 예, 나왔습니다. 네네네. 예. 요즘에 이 재개봉한 영화 상당히 많죠? 네네. 이터널 선샤인이 지금 개봉 10주년으로 재개봉됐는데 네. 5일 만에 관객수가 지금 6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. 역대 네. 최고 기록이라고 하는데요. 아하. 사실 뭐 이 재개봉 그 첫 주 기록으로는 지금 어떤 이전에 그 지난 5월에 개봉했던 그 말할 수 없는 비밀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네. 이 영화가 전체 관객수 5만 명을 넘어섰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5일 만에 이 관객을 돌파했다는 겁니다. 이 역대 재개봉 영화 사상 최대 관객이고요. 네. 그 백서퓨처라는 영화도 지금 30주년을 맞아서 그렇죠, 재개봉이 그렇죠. 됐고요. 또 공동경비구역 JSA, 아마데우스, 천녀유운이 또 재개봉됐고요. 오는 19일에는 이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, 그다음에 26일에는 영웅본색 와. 또 재개봉된다고 합니다. 12월에는 뭐 다 아시겠지만 하울의 움직이는 성 네. 지금 재개봉 예정이라고 합니다. 네, 저패니메이션이죠. 하울의 네, 움직이는 그렇습니다. 성은. 네. 야, 이게 이름만 들어도요. 제 네. 청년 시절 영화들이라 네. 다시 보고 싶은 생각이 물씬 들어요. 예, 그런데 맞습니다. 이전에도 이렇게 영화들이 재개봉하는 경우들이 있었나요? 2013년도에 재개봉 영화들이 좀 있었는데요. 예, 8월의 가스, 터미네이터 2, 네. 레옹, 시네마 천국, 러브레터 이런 영화들이 재개봉돼가지고요. 네. 좀 그 반응은 좋았습니다. 근데 아무래도 뭐 지금처럼 이렇게 굉장한 어떤 반응이 일어났던 부분은 아니고 약간 마니아적인 차원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. 지금은 이 재개봉이 하나의 무슨 주류 트렌드처럼 자리하고 있는 느낌입니다. 네. 관객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고요. 반응도 굉장히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. 그렇군요.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재개봉을 했다는 의미도 크지만 네. 과거에는 이게 좀 행사성이나 이벤트였는데 네. 이제는 관객들이 일상적으로 상당히 많이 찾고 있는 거죠? 그렇습니다. 관객들이 영화에 대해서 영화를 보는 마인드가 굉장히 달라졌다고 많이 생각이 드는데요. 네. 영화 하면 대체로 생각하는 게 개봉한 신작만 먼저 떠올리곤 하거든요. 맞아요. 예, 그런데 이제 영화도 마치 책 보는 것처럼 하나의 콘텐츠로 두고두고 꺼내보는 이런 개념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. 그 음악도 그렇지만 영화도 관객들한테 그 시간 동안 시간 여행을 굉장히 가능하게 해주거든요. 네. 그때를 좀 자연스럽게 떠올리면서 향수에도 좋고 추억에도 젖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맞아요. 이게 요즘에 파일로 다운로드 받아서도 집에서 볼 수 있고요. 옛날 영화, 또 케이블 TV에서도 돌아가고, 뭐 맞습니다. DVD도 있지만 스크린으로 보는 맛은 또 다르지 않습니까? 또 다르죠. 네. 자, 그런데요, 그 중에 이 백투더퓨처 말이에요. 네네. 이 영화에 등장하는 2015년 10월 21일에 맞춰서 개봉을 했다고 하던데 네네. 이 재개봉의 이유 뭔가요? 이 영화 되게 흥미로운 게요. 네. 영화 속 보면 그 주인공 이름이 마티인데 네. 이 친구가 이 시간 여행을 떠나는 미래의 날이 2015년 10월 21일입니다. 아하. 21일입니다. 그러니까 네. 그날에 맞춰서 좀 개봉을 한 건데요. 뭐 미국 같은 데서는 그날 맞춰서 이벤트도 크게 많이 열렸다고 합니다. 네. 그러니까 영화가 예언한 그 변화, 이게 영화 속에 이제 예언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미래가 지금 현재와 얼마큼 맞아 떨어졌는가 이런 걸 비교하는 얘기들도 있어서 굉장히 흥미를 많이 끌고 있고요. 네. 이 영화 이제 85년에 1편이 방영됐고 89년에 2편이 방영됐는데 네. 벌써 지금 30년이 흘렀다는 거죠. 그러네요. 근데 지금 봐도 그렇게 촌스럽지 않은 영화예요. 굉장히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거든요. 그리고 이게 사실 좀 여기 이 사연도 좀 들어가 있는데 네. 1편이 85년에 나왔지만 87년에 우리나라에서는 개봉됐습니다. 네, 이 영화 네. 보면 아시겠지만 그 엄마랑 약간의 로맨스가 있고 나오거든요. 아하.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2년에 네네네. 걸려서 이게 후에 개봉이 됐는데 개봉 이후에는 별 문제가 안 됐다고 합니다. 그러게요. 저는 이 감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. 로버트 제메키스 감독이죠. 그러니까 포레스트 검프. 맞아요. 그리고 최근에는 이 감독의 하늘 걷는 남자를 봤는데 역시 재밌더라고요. 훌륭한 명감독이죠. 맞습니다. 정말 이게 저 대학생 시절 영화인데 감회가 아주
물씬 새삼스럽습니다. 네. 그런데 이 또 재개봉이 의미가 있는 게 네네. 극장가의 비수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다. 이것도 네. 맞습니까? 맞습니다. 이게 비수기에 신작을 걸어도 별로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. 이게 영화 배급자들이 늘 나오는 얘기인데요. 네. 이 재개봉은 이런 문제들 상당히 해결해 줍니다. 그러니까 이게 테이프 방식으로 된 옛날 영화 같은 경우에는 네. 이게 디지털로 리마스터링하는 비용이 좀 드는데요. 그 별로 비싸지가 않다고 합니다. 네. 100분 정도 분량이 2천만 원 정도 든다니까 아하. 이런 영화를 재개봉하는데 비용 대비 효과가 굉장히 좋다는 거죠. 네. 신작 영화들처럼 대박 흥행을 거두기는 뭐 쉽지는 않겠지만 적게 투자되니까 이익률이 높다는 겁니다. 그러네요. 한데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요즘 IPTV 같은 거를 보면서 이제 영화를 다운로드해서 보는 경우들이 네. 많이 있는데 이게 재개봉하고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. 보통 옛날 영화는 IPTV로 보려면 한 2,000원이면 볼 수 있거든요. 네네. 근데 이렇게 재개봉이 돼서 화제가 되면 가격이 금방 아하. 뛰어나고 합니다. 그렇군요. 그러니까 아까 네. 말씀하신 천녀유혼 이런 이 네. 옛날 추억의 영화 네네. 싼 값에 보는데 재개봉되면 또 금방 가격이 비싸지겠군요. 비싸진다는 거죠. 네. 자, 그럼요. 저도 막 여러 가지 영화들이 떠오르는데 네. 이 문화 전문가인 우리 정 선생님 혹시 재개봉 됐으면 좋겠다. 이 영화는 재개봉해야 한다. 이런 정 선생님만의 인생 영화 있어요? 실제로 지난 4월에 재개봉 이미 됐던 영화가 있는데 네. 소원이 이루어지셨구만요. 네, Once Upon a Time in America. 명작이죠. 세르지오 레오네 감독. 저는 이렇게 하드보일드한 영화들 좋아하는데 이 갱스터 무비인데도 불구하고 누아르를 넘어서서 굉장히 뭔가 인생을 관통하는 맞아요. 이런 걸 보여줬던 영화라고 생각이 들고요. 이 영화 봤던 게 고등학교 1학년 때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. 겨울에 영화를 보고 서울 거리를 막 그 친구들이랑 같이 영화 속에 나오는 주인공들처럼 걸어다녔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. 그때 엘리오 모리콘의 음악이 쫙 깔려야 되는 거죠. 맞습니다. 예. 자, 그러면은요. 이 과거를 추억하고 자극하는 이 복고 열풍 네. 언제까지 계속될 걸로 보십니까? 이게 뭐 지금 한번 훅 지나가는 그런 유행이라기보다는 좀 계속 당분간 지속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. 네. 왜 그러냐면 이게 복고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람의 어떤 욕망입니다. 그러니까 시간이 막 빨리 지나가면 네. 그 지나간 것들을 되돌아보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고 네. 또 어떤 이 지나가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더 멈춰서서 보고 싶은 욕구도 있는 거거든요. 네.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복고 열풍은 다양한 분야로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문화코드 94.5 정덕현 문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.